얼롭 샌드위치의 1호점이 올랜도 디즈니랜드 안에 있습니다. 200평 정도 되거든요. 한 달 매출이 50억에서 80억 정도 나옵니다. 한 매장이. 그리고 라스베가스에 거기에 있는 플래닛 할리우드 호텔 카지노 안에 있습니다. 그 매장 역시도 80평 매장에서 한 달에 매출이 20억 정도 나옵니다. 고든 램지 버거가 오픈하기 전에는 네이버에서 라스베가스 맛집이라고 검색을 하면은 얼롭 샌드위치가 10년간 1위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고든 램지 버거가 생기고 난 뒤에 뒤로 조금 밀렸죠. 그래서 지금 아마 치즈케이크 팩토리하고 고든 램지 버거 그런 유명한 거 하고 얼롭 샌드위치가 어깨를 지금 나란히 하고 있습니다. 저는 얼롭 샌드위치 대표 권주일입니다. 샌드위치 백작 4세가 카드 게임에 워낙 심취를 해서 카드 게임을 안 멈추고 뭔가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없을까 라고 생각하다가 빵 두 쪽에 고기 한 쪽을 넣어서 먹기 시작한 게 샌드위치거든요. 얼롭 샌드위치라는 말 자체가 샌드위치 백작이란 뜻이잖아요. 샌드위치 백작, 영국 지방과 미국의 외식 기업이 협업을 해서 탄생한 브랜드입니다. 그래서 Since 1762라고 1762년에 시작을 했다는 로고를 항상 저희 얼롭 샌드위치는 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샌드위치 브랜드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지금 코로나 이후에 배달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커졌잖아요. 이 샌드위치라는 창업 아이템, 음식 아이템 자체가 1인 가구도 늘어나는 상황이고 시대 상황에 가장 맞는 음식이라고 생각했고 창업 시장에 가장 적합한 음식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사실은 이 마스터 프랜차이즈 판권을 가져오는데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근데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본사 역시도 계약이 없었고 저는 그 상황을 이용을 해서 좋은 조건으로 우리나라에 가져오게 된 겁니다. 지금 현재 한국에서 제일 잘 팔리는 메뉴는 치킨 치폴레 아보카도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팔리는 거는 얼스클럽입니다. 저희 샌드위치의 특징은 뭐냐 하면요, 야채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샌드위치 본연의 맛을 살리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건 빵입니다. 그 다음에 신선한 재료, 너무 많은 야채가 들어가서 샌드위치 자체의 맛을 해치면 그건 샌드위치가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들은 사실 야채가 그렇게 많이 사용이 안 되고 샌드위치 자체 맛이 있는 빵하고 고기들을 위주로 만드는 샌드위치죠. 그게 바로 원조 샌드위치입니다. 솔직히 저희 브랜드를 운영을 못 하시는 분이라면 다른 프랜차이즈 어떤 것도 하지 마셔야 돼요. 그만큼 간단하고 쉽습니다. 요즘은 특히 혼자서 드시러 오는 분들도 많고 어떤 브랜드처럼 무슨 야채 넣어드릴까요? 무슨 야채 빼드릴까요? 이런 귀찮은 프로세스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딱 픽스된 메뉴고 거기에 맞는 메뉴대로만 만들면은 오븐에 일정 시간 통과하면 정확하게 맛있는 샌드위치가 나오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만약에 창업을 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이 정도 쉬운 아이템이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굉장히 간단하고 심플하죠. 매장에 앉아서 오래 드시는 분도 없고 그러니까 회전도 빠르죠. 운영이 굉장히 용이하다는 점이 저희들 브랜드의 강점인 것 같아요. 가맹 계약을 하게 되면은 이쪽에 와서도 교육을 받으시지만은 오픈하면은 저희들도 나가서 교육을 하면서 오픈 운영 지원을 다 해드려요. 그리고 저희들이 생각할 때 점주님이 자신감이 없고 불안하다 싶으면은 시간을 늘려서라도 더 도와드립니다. 근데 지금까지 사실은 시간이 더 필요할 만큼 못 하신다 이런 분은 없었어요. 그리고 지금 사실 오픈하신 분들 대부분 다 초보시거든요. 초보신데도 굉장히 쉽게 잘 하세요. 실제로. 예. 오븐을 중간에 두고 오른쪽에 미트 섹션입니다. 고기, 치즈 같은 걸 올리고 그리고 왼쪽 오븐이 통과하고 나면은 나와서 야채 토핑해서 그냥 랩핑하면 되거든요. 매뉴얼이라는 게 있잖아요. 빵을 잘라서 중간에 햄 몇 그램, 무슨 몇 그램. 이 젊은 알바라든지 조금 젊으신 분들은 저거 한 3, 4일 하면은요 앞에 몇 그램 들어가는 거 안 봐도 돼요. 머릿속에 다 들어와요. 그만큼 심플합니다. 근데 만약 이걸 못한다, 다른 거 못해요. 저 장담합니다. 죽어도 못합니다. 다른 거는. 이걸 못하면 다른 걸 할 수가 없어요. 절대로 초보 창업하시는 분들도 이거에 대해서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 고민할 필요 없어요. 해보고 나면 나중에 내가 괜히 쓸데없는 고민을 했네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매장 렌트하는 비용을 제외하고 전체적인 창업 비용이 1억 초반대 정도입니다. 이 매출은 제가 말씀드리기가 되게 애매해요. 지난 1월, 2월 우리나라 전체 외식업들이 다 폭탄 맞았거든요.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도 1월, 2월에 굉장히 많이 고전을 했어요. 그래서 5월 달에 오픈하고 이제 6월, 7월에 알려지면서 가을에는 영업이 굉장히 잘 됐죠. 그래서 저희들은 아직까지 매출이 얼마다 라고 말씀드릴 만큼 긴 시간을 운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 장사 잘 된 달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거짓말하는 걸 거고 그렇다고 제가 장사 못 되는 달 기준으로 말씀하는 건 제 브랜드의 몫이라는 거니까 그런 부분이 되게 애매한 것 같아요. 올 봄 정도면은 저희들이 매출이 어느 정도 나올 거라는 거를 통계가 쌓이기 때문에 예측이 가능할 것 같고 저희들이 생각하는 매출은 15평 기준에 평균 3천, 4천
요 사이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수익률은 대한민국 솔직히 먹는 장사 비슷하잖아요. 인건비 빼고 이것저것 다 빼면은 20% 초반대? 이 정도 보시면 되고요. 저희들 브랜드의 가장 큰 장점은 지금 촬영하는 이 시간은 한가해요. 이럴 때 사람 한 명만 있어도 되겠죠? 근데 다른 샌드위치 브랜드 같은 경우는 그게 불가능해요. 언제 사람이 오더라도 스탠바이하고 서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야채 토핑하는 그쪽에 보통 바쁜 시간에는 뭐 4명씩 서가지고 뭐 드릴까요? 뭐 빼드릴까요? 막 이걸 계속 해야 된단 말이죠. 근데 저희들은 그런 과정이 없어요. 혼자서도 운영이 가능해요. 한가한 시간에는. 바쁜 시간에는 2명, 맥시멈 3명만 있으면 됩니다. 요즘 가게 보면은 사람 못 구해서 문 닫는 데가 너무 많아요. 자, 깨끗하잖아요. 일 쉽잖아요. 노동 강도가 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알바생들을 구하기도 상대적으로 쉽죠. 그러니까 식당처럼 이렇게 고된 일을 하는 매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저희들 브랜드의 강점이죠. 목표요? 솔직하게 말씀드려야 되나? 사실 샌드위치 프랜차이즈를 처음 시작하면은 우리나라에 있는 2개 브랜드를 생각 안 할 수가 없겠죠. 서브웨이하고 퀴즈노스. 근데 서브웨이 같은 경우는 사실 세계적으로도 월등히 앞서는 브랜드고 큰 브랜드입니다. 그네들을 따라가는 거는 시간이 많이 걸려요. 제가 무슨 슈퍼맨도 아니고. 하지만은 퀴즈노스 관계자분들 들으시면 어떨지 모르겠지만은 퀴즈노스는 그리 오랜 시간이 안 걸려서 따라잡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내심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그 정도 위치에 가면은 얼러브 샌드위치를 전부 아시겠죠? 여기 계신 분들도 퀴즈노스 모르시는 분은 없잖아요.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한 거죠. 10개월 정도밖에 안 된 브랜드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간이 쌓이고 매장이 조금 더 늘어나면은 잘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런 거 있죠. 이게 사실 동전의 양면 같아요.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브랜드이기 때문에 선택하기 좀 머뭇거린다. 그러면 오래된 브랜드, 잘 알려진 브랜드는 돈이 훨씬 많이 들죠. 그러고 들어가고 싶은 상권에 못 들어갑니다. 서울 살면서 지방에다가 매장 오픈할 수는 없잖아요. 뭐 서울 경기는 이미 다 포화 상태가 된 브랜드들도 많고 초기에 시작한 브랜드이기 때문에 창업 비용도 어느 정도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고 상권에 대해서도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고 그런 부분이 이제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어느 정도의 리스크를 가지고 있는 브랜드가 대박이 날 확률이 높다고 생각해요. 창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봄부터는 저희들이 이제 PPL도 들어갑니다. 원래 이제 계약 들으면은 본사 50%, 나머지 50%는 가맹점에서 나눠야 내야 되잖아요. 저희도 가맹점 몇 개 안 내는데 거기다가 PPL 하자고 얘기하면 돈 안 내시겠죠? 그러고 제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도 없고 그래서 5월부터 저희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홍보가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브랜드도 자연스럽게 더 알려질 것이고 매장 매출도 자연스럽게 또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는 장사 핵심은 인건비입니다. 매출을 얼마나 올리느냐도 중요하지만 고정비를 어떻게 낮추느냐가 더 중요해요. 그런데 서빙하는 사람 4명, 5명 무조건 있어야 되는 그런 장사? 그게 과연 수익성이 있을까요? 별로 희망 없다고 봐요. 점주님이 나와서 직접 일을 하시게 되면은 한가한 시간에 혼자 계시면 돼요. 사람 안 써도 돼요. 바쁜 시간에만 알바를 쓰면 되겠죠. 그게 사실은 매출을 올리는 것보다 고정 비용을 낮추는 것이 수익성을 올리는 데 더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창업 아이템, 그렇게 할 수 있는 브랜드가 과연 몇 개나 있겠습니까? 저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오죽하면 식당이 사람 없어서 문을 닫겠습니까? 그리고 저희들도 사실 알바를 구하기 쉽진 않아요. 하지만 다른 브랜드 비하면 월등히 쉽습니다. 그런 부분이 아마 창업하시는 분들한테 제일 중요한 이 선택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얼러브 샌드위치 코리아의 대표를 맡고 있는 권주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하는 창업 종류, 원하는 창업 방식 어디서? 바로 프랜차이즈 창업박람회에서 과장 말고 사장하자. 프랜차이즈 창업박람회